네, 국정원이 헌법재판소의 동향 정보를 수집했다고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가 폭로했다라는 보도입니다. 지목된 사람은 사법부 정보 수집을 담당했던 국정원 4급인데요. 올해 초부터 활동했다고 합니다. 당담자가요, 탄핵에 대한 재판관들의 견해를 파악하고 상부에 보고했다. 이렇게 SBS가 보도한 겁니다. 이분 한 주 동안 발음 새는 거 보십시오. 어제 뭐 하셨습니까? 아니요. 피로가 풀리지 않아요. 주말에 쉬어야 되는데. 예. 자, 이번 한 주 동안 아마 가장 주시한 뉴스가 후속 보도가 이어지지 않을까.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뜬금없이 가졌던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친박 진영은 왜 탄핵이 기각될 것처럼 갑자기 정당과 대선 주자들에게 헌재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는 서약서를 쓰자고 적극적으로 나서는가. 우리는 모르는 그들만 아는 어떤 정보가 있는 게 아닐까. 그 의문을 제가 계속 제기해왔는데 응답은 없었어요, 그동안. 근데 이 보도대로라면 이게 바로 그 의문에 대한 답에 해당되는 보도가 아닐까 싶은데, 한마디로 이제 재판관들을 견해를 파악해가지고 보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이 보도에 따르면요. 국정원은 물론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국정원은 항상 부인하니까요. 네네. 관련. 물론 뭐 그런 보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보고대로 결론이 난다는 보장 같은 건 전혀 없죠. 근데 만약 이게 사실이면 당시 이 정보는 국정원만 알려고 받았을 리는 없고 청와대에 보고했을 거라는 추정이 이제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되는데, 만약 이게 사실이면 이거는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역사를 자기들 손으로 바꾸려고 한 거죠. 예. 예, 또다시 국정원이 등장한 거죠. 이건 이게 전 내란죄에 해당되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헌법기관의 기능 행사를 강압하거나 방해하거나 불가능하게 하거나 그게 내란이거든요. 별도의 단독 특검으로 다룰 만한 사안이라고 보고, 그 보도 내용 꽤 구체적이에요. 그 A씨, 4급 A씨가 등장하는데 이분이 국정조사 청문회 때 양승태 대법원장 예. 사찰 문건을 작성했다고 하는 사람이고, 또 지시한 사람은 보도에 따르면 우병우 민정수석과 친분에 있는 국정원 고위 간부 이렇게 표현이 됐죠. 예. 친분이라는 표현만으로는 특정할 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로는 우병우 민정수석과 친분이 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건 국정원 2차장이죠. 네, 속칭 우병우 라인으로 지목되고 있죠. 네. 검찰 출신입니다. 최현수 국정원 2차장이 일반적으로는 친분이 있다고 표현되는데, 이분이 이제 검사장이 승진된 직후에 국정원 2차장 자리에 가달라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요청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검사장 승진이 됐으니까 정권 말기에 그걸 관두고 그 자리에 가는 사람이 잘 없단 말이죠. 근데 그 자리에 가라고 권유했다고 알려진 사람이 또 아이러니하게도 박영수 특검이에요. 양아들이라고 알려져 있죠.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지금은 서로 정반대 위치에 있으니까. 어쨌든 이번 주 내내 주시 뉴스가 전 될 거라고 보고, 참 참고로 재판관들에게 권총을 찬 경호원을 배치했다고 했잖아요. 네, 밀착 경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호 인력의 인력도 이런 뉴스가 나온 김에 철저히 파악을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국정원은 이런 인력 배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꼭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참에 파악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경호 인력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뭐 통화하거나 얘기하거나 계속 옆에서 지켜볼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운전기사와 네네. 경호 인력을 통해서. 주요 취재원이라고요. 네. 네. 저도 운전기사나 이런 분들을 주요 취재원으로 삼은 적이 많습니다. 네. 국정원이라고 그러지 말란 법 있습니까? 자, JTBC도 후속보다 조금 있었네요. 네, 사정기관 관계자 증언을 보도했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헌재 주변에 국정원 직원들 몇 명 더 보이긴 했었던 건 사실이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정보로 BH, 그러니까 청와대에 전달한 게 확인이 된다면 사찰이라고 해도 할 말은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죠. 사정기관 관계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후속 보도가 계속 이어지겠죠. 야당도 이런 뉴스는 정말 탄핵 심판 자체를 뒤흔드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뉴스라서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앞으로 계속 주신 뉴스를 두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오늘 아침 한국일보 보도인데요. 청와대 관계자가 지난해 10월 이후에도
관제대모 의혹을 받고 있는 친박단체 대표들과 수시로 연락했다라는 보도입니다. 10월이 나면 이제 최순실 게이트가 시작된 이후에도 그렇죠. 네, 관제대모 의혹을 받는 친박 보수단체들 수시로 통화했다. 그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이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와 90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하고요. 특히 4.16 총선, 지난해 총선 있죠. 그 직전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통화가 이뤄졌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에도 두 사람은 6분 정도 전화통화를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게다가 또 올해 초까지는 또 다른 사람들과도 계속 연락을 했는데요. 박찬성 반핵반김 국민협의회 대표,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 신혜식 신혜한수 대표 등과도 자주 연락한 사실을 특검이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친박 집회의 주도적인 분들이에요. 예,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나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 집 앞에 몰려와가지고 예, 집회를 하면서 불태우고 방맹 휘두르고 목을 따야 한다고 하고 발언했던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예. 예, 실제로 특검이요. 이 네 사람에 대해서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 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정미 재판관,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단골이 어디다, 뭐 미장원 어디 다닌다. 예, 그렇죠. 박영수 특검의 신체적 특징 같은 거 공개하고 다 이분들한테서 나온 거거든요. 예, 이쪽에서 운영하는 팟캐스트 등에서요. 네, 알고 봤더니 이제 청와대 행정관하고 지속적으로 통화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이 횟수 드러난 횟수로만 따져도 일주일에 2번씩 연락을 했거든요. 최소한. 그러니까 이 친박 집회의 자금원, 누가 컨트롤 타워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해서 가짜뉴스하고도 다 연결됐거든요. 제가 이번 주 중에 가짜뉴스 자세히 한번 다룰 생각인데 예. 변호사들도 의심스러운 단체와 연결된 변호사들도 많이 등장하고요. 가짜뉴스도 연결돼 있고 집회도 연결돼 있고 그리고 이제 화이트리스트로 지원된 영화사도 연결돼 있고 다 연결돼 있습니다. 네. 컨트롤 타워가 과연 어딜까. 이런 뉴스를 보면 청와대가 아닐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 특검 수사 결과요. 박 대통령이 삼성에 이러한 친박단체들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2015년 11월 8일에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지시를 내린 바가 있는데요. 우익단체에 대한 지원을 삼성에 요구하라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안 전 수석 수첩에도 고스란히 다 적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집회를 그러니까 삼성 돈으로 했다는 거죠. 네네. 네. 그 결과 4곳에 4억 원 우회 지원했다라는 겁니다. 네. 밝혀진 것만. 예. 특검이 밝힌 것만. 이런 집회를 삼성이 지원하니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가니까 또 그 앞에 친박 집회들이 집회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삼성만 했을 리는 없는데 삼성을 수사했더니 이런 단체들의 4억 원을 우회 지원했더라. 4회에 걸쳐서. 자, 또 관련 뉴스가 있나요? 예, 게다가 박 대통령이 메르스 사태 당시에 삼성병원의 책임을 눈감아줬다라는 SBS 보도도 있는데요.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삼성병원은 메르스 주범 병원으로 꼽히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에 38명이 숨진 큰 사건이었는데요. 관련해서 박 대통령이 사태 직후에 이 부회장과 독대를 하면서 삼성 서울병원의 초기 대응이 미숙했지만 메르스 사태 이후에 거듭나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요. 실제 독대 3일 후에 보건복지부 제재조치 대상에서 삼성 서울병원이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난해 12월에서야 800만 원의 벌금 처벌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이 메르스 관련해서 제재를 안 받으면 누가 받습니까? 여기가 메르스 확산의 총본산 아니었나요? 여기 환자들이 30명 이상 사망했고. 야. 그런데 제재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삼성 서울병원이. 말이 안 되네요. 네. 삼성이 대단한 특혜를 받는 건 분명한 것 같고 그리고 메르스 사태가 나고 삼성이 그 책임 중심에 있을 때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는 반가웠겠어요. 약점이 잡혔잖아요. 이런 식이라면. 참. 자, 다음 주는요. 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시에 차량 돌진 사고 때문에 중대본 도착 늦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 관련해서 대리인단이 이것을 입증하겠다면서 뒤늦게 헌재에다가 1분짜리 영상 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막상 보면요. 돌진 사고의 흔적은 찾기가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차량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진짜 뻔뻔하고 허접한 거죠. 예. 왜 중앙대책본부에 그렇게 늦게 도착했냐. 이렇게 변명을 했던 게 처음에 사고 나서 그랬다. 예, 속칭 7시간 논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겨우 제출한 게 경인되는 차량 장면이고 그 차량은 정부청사에 등록된 차량이라고. 네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실제 그날 접수된 사건도 없고요. 네. 네, 청사관리 지정 중 경우엔 등록 제한된다고 하는데요. 그런 게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게 사고가 난 게 아닌 거죠. 네, 사고가 난 게 아닌데 변명을 하다 보니 영상을 찾다 보니 주차됐다가 견인되는 차량 영상을 내놓은 겁니다. 대형도 이렇게 어쩜 이렇게 허접한지. 자, 다음 뉴스는요. 근데 오늘 그 실시간으로 듣는 분들이 계속 끊긴다고. 네, 왜 그럴까요? 어머. 국정원 뉴스 때문인가요? 듣는 분이 많은 건가요? 네. 오늘따라 이렇게 오전에 많이 끊긴다고 하는데 TBS 홈페이지에 와서 거기서 들으시면 좀 더 낫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특검 관련된 뉴스가 또 있는데요. 최순실 씨가 이상화 KB 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청탁 관련해서 3번이나 걸쳐서 박 대통령한테 요청을 했고요. 결국은 하나은행이 조직 개편까지 하면서 이 본부장을 승진시켜줬다라는 겁니다. 이게 최순실의 집요함 그리고 그 집요함에 발맞추는 박 대통령의 적극적 지시 이게 전형적인 사례죠. 여기가 여러 번 나왔지만 정유라에게 이제 무역회사에나 내주는 신용장을 내줘서 독일에서 대출해준. 네, 그렇죠. 당시 프랑크푸르트 외환은행 합병되기 전에 지점장이었죠. 근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 돌아온 다음에 유럽 총괄 본부장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 안 됐고. 그리고 왜냐하면 총괄 법인 자체가 무산됐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 지점장으로 갔고. 서초동 지점장으로 갔죠. 또다시 국내에서 이제는 해외 업무를 총괄한 본부장으로 해달라고 3번째 청탁을 한 거죠. 그러자 하나은행이 조직 개편을 해서 아예 자리를 만들어줬다. 이게 내용이죠. 네, 이 과정을 실제로 수행했던 사람은 안종범 전 수석인데요. 하나금융그룹 회장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냐. 내 이득을 위한 게 아니다. 이렇게까지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구체적으로 말을 못했겠죠. 이게 BIP의 지시라는 사항을.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아마 안종범 수석의 민원 정도로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국내 지점장 정도로 한다든가 자기들이 미적한 거죠. 예.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경제수석이 요구하니까 요 정도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정확하게 원하는 자리가 있었던 거죠. 해외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를 주라고.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3번째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냐고. 내 이득을 위한 게 아니라고. 대통령 지시라고.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네, 그 이야기 듣고 10일 후에 본부장이 됩니다. 이상화 씨가요. 네, 자리를 만들어서. 예. 조직 개편을 해가지고. 재밌지 않습니까? 최순실의 집요함. 대통령이 그때그때 계속 보조를 맞춰서 최순실이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대통령의 이름을 어떻게 만들었죠. 네. 자, 다음 순요. 네, 또 특검에 따르면요. 남궁건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이 2014년 9월 달에 최경희 전 총장에게 정유라 씨의 지원 사실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최 전 총장은 그럼 정유라를 뽑으라라고 하면서도 다만 내게는 보고가 안 된 걸로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전혀 모른다고 했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전에 얘기한 그 최순실 집요함, 박 대통령의 적적 지시 그런 사례가 너무 많은데 오늘도 하나 나왔는데 이 이화여대 그 입시부정 사건도 저는 다 밝혀진 게 결코 아니라고 보는 게 이화여대 총장이면 그 분야에서 이제 명예, 지위 다 얻었단 말이죠. 그렇죠? 뭐가 아쉬워서 돈 많은 강남의 아줌마 딸 하나 정도로밖에 박 대통령과의 관계가 없다면 그 딸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다른 모든 최순실 이건에는 박 대통령이 수석을 통해서 적극 개입했었다는 게 계속 나오잖아요. 정유라 말을 사주느라고 삼성을 그렇게 못 살게 군 거 아니에요. 덕분에 삼성도 이득을 얻었지만 서로. 그러니까 정유라 입시 문제에만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다. 뒷짐지고. 저는 그게 더 이상하다고 봅니다. 네.
최순실 씨가 이렇게 아예 그 사기업, 그것도 은행에 세 차례 인사청탁을 해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자리를 조직 개편을 해서 만들어서 사람을 꽂잖아요. 그런 정도로 적극적이고 집요한데, 그리고 거기에 박 대통령이 항상 보조를 맞춰서 그 명령을 대통령의 이름으로 수석을 통해 내렸는데, 이 정유라 문제만 전화통화 한 번 없이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다. 저는 그게 더 이상하다고 봅니다. 예전에도 한번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폭로에 따르면 자주 통화하는 총장 3명 중에 1명으로 최경희 총장이 꼽히고 있죠.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까지 사실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자, 뉴스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 정도. 예, 어제 국민일보와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공동조사에 따르면요, 박 대통령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78.2%라고 합니다. 탄핵 인용을 바라는 여론하고 비슷하네요. 예. 네. 근데 저는 이걸 이제 양분된 국론이라고 자꾸 보도하는데, 지금 석 달째 80% 전후로 한 2, 3%씩 플러스 마이너스 탄핵과 구속을 지지한단 말이죠. 오늘은 이제 구속을 지지한다는 거고. 그리고 한 15% 전후로 기각을 지지해요. 근데 재밌는 게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중에도 거꾸로 탄핵과 구속을 찬성하는 분들의 비율이 한 15% 정도 됩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자 내에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분된 자유한국당이라고 보도 안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양분된 친박 지지자라고 보도 안 한단 말이죠. 그 80% 전후는 사실은 압도적인 그 여론이에요. 예를 들어서 위안부 협상 다들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90% 이상 재협상해야 된다고 생각할 것 같지만, 위안부 재협상도 70%밖에 안 됩니다. 지난 2월 달에 갤럽 조사였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탄핵돼야 한다는 게 80%다. 단일 사안에 이런 여론조사 수치는 정말 드문 건데, 이게 벌써 거의 석 달째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게 국론이 양분된 게 아니란 말이죠, 전혀. 정말 드물게 국론이 거의 통일된 거예요, 이 사안은. 자꾸 양분된다고 보도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네, 해당 여론조사는 95% 신뢰 기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유무선 전화 RDD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국민일보 한국사회 여론조사 연구소 공동조사였고요. 구속수사가 78.2% 필요하다는 거. 자, 오늘 여기까지 했고, 끊김 현상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중요한 내용을 말할 때만 그랬었는데, 오늘은 브리핑밖에 없었는데, 국정원 관련 뉴스 때문인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달한 게 확인이 된다면 사찰이라고 해도 할 말은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죠. 사장님과 관계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후속 보도가 계속 이어지겠죠. 야당도 이런 뉴스는 정말 탄핵 심판 자체를 뒤흔드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뉴스라서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앞으로 계속 주신 뉴스를 두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오늘 아침 한국일보 보도인데요. 청와대 관계자가 지난해 10월 이후에도 관제대모 의혹을 받고 있는 친박단체 대표들과 수시로 연락했다라는 보도입니다. 10월이 나면 이제 최순실 게이트가 시작된 이후에도. 그렇죠. 네, 관제대모 의혹을 받는 친박 보수단체들 수시로 통화했다. 그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이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와 90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하고요. 특히 4.16 총선, 지난해 총선 있죠. 그 직전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통화가 이뤄졌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에도 두 사람은 6분 정도 전화 통화를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게다가 또 올해 초까지는 또 다른 사람들과도 계속 연락을 했는데요. 이번 주 내내 주시 뉴스가 전 될 거라고 보고, 참 참고로 재판관들에게 권총을 찬 경호원을 배치했다고 했잖아요. 네, 밀착 경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호 인력의 인력도 이런 뉴스가 나온 김에 철저히 파악을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국정원은 이런 인력 배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꼭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참에 파악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경호 인력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뭐 통화하거나 얘기하거나 계속 옆에서 지켜볼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운전기사와 경호 인력을 통해서. 주요 취재원이라고요. 네. 네. 저도 운전기사나 이런 분들을 주요 취재원으로 삼은 적이 많습니다. 네. 국정원이라고 그러지 말란 법 있습니까?
자, JTBC도 후속보다 조금 있었네요. 네, 사정기관 관계자 증언을 보도했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헌재 주변에 국정원 직원들 몇 명 더 보이긴 했었던 건 사실이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정보로 BH, 그러니까 청와대의 네, 국정원이 헌법재판소의 동향 정보를 수집했다고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가 폭로했다라는 보도입니다. 지목된 사람은 사법부 정보 수집을 담당했던 국정원 4급인데요. 올해 초부터 활동했다고 합니다. 당담자가요, 탄핵에 대한 재판관들의 견해를 파악하고 상부에 보고했다. 이렇게 SBS가 보도한 겁니다. 이분 한 주 동안 발음 새는 거 보십시오. 어제 뭐 하셨습니까? 아니요. 피로가 풀리질 않아요. 주말에 쉬어야 되는데. 예. 자, 이번 한 주 동안 아마 가장 주시한 뉴스가 후속 보도가 이어지지 않을까.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뜬금없이 가졌던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친박 진영은 왜 탄핵이 기각될 것처럼 갑자기 정당과 대선 주자들에게 헌재 판결을 승복해야 한다는 서약서를 쓰자고 적극적으로 나서는가. 우리는 모르는 그들만 아는 어떤 정보가 있는 게 아닐까. 그 의문을 제가 계속 제기해왔는데 응답은 없었어요, 그동안. 근데 이 보도대로 4급 A씨가 등장하는데 이분이 국정조사 청문회 때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문건을 작성했다고 하는 사람이고 또 지시한 사람은 보도에 따르면 우병우 민정수석과 친분이 있는 국정원 고위 간부 이렇게 표현이 됐죠. 네. 친분이라는 표현만으로는 특정할 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로는 우병우 민정수석과 친분이 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건 국정원 2차장이죠. 네, 속칭 우병우 라인으로 지목되고 있죠. 네. 검찰 출신입니다. 최현수 국정원 2차장이 일반적으로는 친분이 있다고 표현되는데 이분이 이제 검사장이 승진된 직후에 국정원 2차장 자리에 가달라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요청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검사장 승진이 됐으니까 정권 말기에 그걸 관두고 그 자리에 가는 사람이 잘 없단 말이죠. 근데 그 자리에 가라고 권유했다고 알려진 사람이 또 아이러니하게도 박영수 특검이에요. 양아들이라고 알려져 있죠.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지금은 서로 정반대 위치에 있으니까. 어쨌든 하면 이게 바로 그 의문에 대한 답에 해당되는 보도가 아닐까 싶은데 한마디로 이제 재판관들을 견해를 파악해가지고 보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이 보도에 따르면요. 국정원은 물론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국정원은 항상 부인하니까요. 네네. 관련. 물론 뭐 그런 보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보고대로 결론이 난다는 보장 같은 건 전혀 없죠. 근데 만약 이게 사실이면 당시 이 정보는 국정원만 알려고 받았을 리는 없고 청와대에 보고했을 거라는 추정이 이제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되는데 만약 이게 사실이면 이거는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역사를 자기들 손으로 바꾸려고 한 거죠. 예. 예, 또다시 국정원이 등장한 거죠. 이건 이게 전 내란죄에 해당되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헌법기관의 기능 행사를 강압하거나 방해하거나 불가능하게 하거나 그게 내란이거든요. 별도의 단독 특검으로 다룰 만한 사안이라고 보고 그 보도 내용 꽤 구체적이에요. 그 A씨